저녁이 되면 불이 켜진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군가와 통화하지도 않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도 어느새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식당과 카페도 예전처럼 북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외로워서라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듯한 얼굴로 말입니다. 왜 팬데믹 이후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 선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굳이 작은 집을 구해 혼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눌 수 있고 외로움도 덜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같이 사는 삶을 당연한 선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바로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하루를 정리하기보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혼자만의 리듬으로 저녁을 시작합니다. TV를 켜지 않고 배경음악도 없이 필요한 말이 없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말이 되어도 굳이 약속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만남이 끝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부를 묻고 맞장구를 치고 상대의 기분을 읽고 적당한 표정을 유지하는 일. 그 과정이 예의가 아니라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살아? 라는 질문에 이제는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편해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누군가를 거부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안전하고 더 예측 가능하며 감정적으로 덜 소모된다는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상태를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팬데믹은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킨 사건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꾼 계기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정상이라는 감각은 그 시기를 거치며 서서히 느슨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집 안에 머무르며 사람들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어색했고 버거웠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고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경험은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함께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생활 패턴뿐 아니라 감정의 리듬, 기대, 침묵의 방식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조정하고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마저 조율과 설명이 필요한 공간이 된다면 그 피로는 쉽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삶은 도망이 아니라 조정의 결과가 됩니다. 관계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다시 계산한 선택입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작고 개인의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을 관리하는 대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사회에서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1인 가구는 개인의 성향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계의 밀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단순해졌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 복잡해졌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안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관리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하루의 기분이 나빠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분명한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정감은 언제든 비어있는 감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 이어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문득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외로움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을 굳이 이름 붙이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요구하는 감정의 소모를 이전보다 더 크게 인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도 그만큼 멀어질 준비도 함께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행복하거나 불행한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을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균형점에 가깝습니다. 안정과 공허가 나란히 놓인 상태.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조용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단계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족, 결혼, 공동체는 설명하지 않아도 따라가야 할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 흐름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사람들은 관계가 언제든 멈출 수 있고 환경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은 관계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삶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감정의 밀도가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려 합니다. 이 변화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라기보다는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미래는 쉽게 그려지지 않으며 개인은 더 많은 역할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얽히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연결을 유지할 여유는 충분히 주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 모순에 대한 조용한 반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관계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쉽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은 여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이 스스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서두르지 않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인지 함께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 속에서 얼마나 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관계보다 먼저 삶의 속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완전히 고립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직 고정된 결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열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삶의 형태를 조용히 이해하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